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21일에 엔비디아의 2023년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 오브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엔비디아는 역시 엔비디아였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스코어가 나왔어요. 생성형 AI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시작된 이 엔비디아 신화는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 엔비디아 랠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 일단 2023년 4분기의 엔비디아 실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은 221억 달러, 월가 예상은 204억 1000만 달러였는데 훨씬 뛰어넘었죠.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의 매출이 184억 달러였습니다. 월가 예측은 172억 1000만 달러였는데 훨씬 또 상회하는 스코어를 보여주었죠. 자, 총 마진율이 중요한데 이 마진율이 와, 진짜 미쳤습니다. 76.7%를 차지하게 됩니다. TSMC가 한참 잘 나갈 때 50% 막 넘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한술 더 떠서 76.7%. 이걸 누가 이길까요? 대단합니다. 자, 영업이익은 147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였어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투자할 거 제하고 비용 제하고 나머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 현금이 112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은 5.16달러로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스코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쳤다. 어닝 서프라이즈 오브 서프라이즈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스코어이죠. 자, 이러한 대박 실적의 내막에는 생성형 AI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덩달아서 폭발하게 된 자사의 GPU 기반의 AI 가속기, H100, A100 등의 AI GPU 가속기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히 H100과 같은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실상부한 프리미엄 가속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주력 상품의 약진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점유율은 90%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독점 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의 엄청난 영향력, 절대적인 영향력은 고스란히 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표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분기 실적 표이죠. 자, 이 표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수치들은 아까 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사업의 매출은 184억 달러예요. 전체 매출의 무려 83%를 차지합니다. 자, 반면 주력 사업 중 하나였던 게이밍 사업은 29억 달러로 쪼그라붙다시피 했어요. 이건 뭐 주력 사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엔비디아 사업 구조 관련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엔비디아가 이전에야 게이밍 GPU 만드는 회사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도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게이밍 사업이랑 데이터 센터 사업이 50대 50 정도로 거의 대등하게 올라왔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AI 가속기 비중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 그래서 더 이상 게이밍 GPU 회사라고 부르기보다는 AI 가속 컴퓨팅 회사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AI 가속 컴퓨팅 회사로 완벽하게 탈바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 즉 재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못 넘었단 말이에요. 불과 2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오히려 게이밍 부분의 매출이 살짝 더 높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조는 2023년이 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뭐가 나왔죠? 바로 챗GPT 3.5가 나왔지 않습니까?
챗GPT 3.5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나선 2023년 2분기부터 특이점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와, 정말 무서운 그래프의 상승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이때부터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실적이 미친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H백의 전성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대 중반으로 한번 가봅시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이끌었던 것은 암호화폐 채굴 시장이었어요. 암호화폐 채굴 붐을 타고 PC용 외장 GPU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채굴 성능을 극대화시킨 이른바 채굴기의 수요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GPU 사업에 훈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채굴 붐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암호화폐 채굴 붐이 게이밍 GPU 시장의 전성기를 열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성기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끼켜봐야 3년 정도 갔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가면서 암호화폐 채굴 시장이 과열되자 중국에서 규제를 들어가죠. 그러면서 GPU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굴곡이 심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요동치던 엔비디아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2015년 구글에 의해서 알파고가 출연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 관심사의 중심에 떠오르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바둑만큼은 절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내로라 할 바둑기사들을 우습게 이겨버리자 세계가 경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알파고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세돌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세돌은 처음 인터뷰할 당시에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밑밥을 깔면서도 내가 한 3대2 정도로 어렵게 이기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본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내가 이긴다 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4대1로 완벽한 이세돌의 패배였습니다. 이 일로 이세돌은 바둑계를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알파고가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2015년 한참 전인 2011년에 이미 엔비디아는 AI 사업부를 출범시키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AI 산업계의 다크호스였어요. 2011년 본격적으로 사업부를 창설을 하고 AI 가속 컴퓨팅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도,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인공지능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사업부까지 만들면서 야심차게 AI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이 시장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기 전까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태동기부터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로소 인공지능 사업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 사업부를 창설한 뒤 약 10년이 지났던 2020년대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엔비디아가 그 10년의 인고의 세월 동안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10년이 지나도록 포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픈 AI처럼 한 방에 일약 스타덤에 이르는 행운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결국 좀 더 오래 빛을 발하는 부류들은 오래전부터 시류의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나 회사나 국가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법칙들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A백, H백의 성공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2011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간의 투자를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 첫 출발이 어디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사업부는 2011년에 출범을 했지만 이 사업을 실제로 성공시키기 위한 밑밥은 2007년도부터 깔고 있었어요. 뭐냐? 바로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를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쿠다는 GPU에서 사용하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C 언어 등을 포함한 산업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GPU 최적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쿠다를 활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어요. 즉, 엔비디아 GPU가 없다면 쿠다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쿠다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병렬 연산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GPU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GPU라고 하는 이 반도체가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AI 연산과는 상관없는 블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AI 연산을 할 때 AI 영역에서는 계속 바쁘게 일을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PU 기반 데이터 센터는 사용 전력이 엄청나다, 무시무시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마디로 AI와 상관없는 블록들이 엔비디아 GPU를 전기 먹는 하마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GPU AI 가속기에서 쓸데없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통제해줌을 통해서 엔비디아 GPU의 AI 연산을 최적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계속해서 전기를 잡아먹으면서 헛돌지 않도록 이 쿠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잡아주는 성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최적화하는 그 스킬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안 사용하고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엔비디아 H100 플러스 쿠다, 이 조합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 이 엔비디아 GPU 락인 현상이 더욱더 강력하게 결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엔비디아 GPU에 종속된 회사는 다른 GPU를 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쿠다라고 하는 강력한 먹이사슬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략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요? 2007년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쿠다를 무식하게 무료로 풀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GPU의 장악력이 안 그래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 GPU가 깔려있는 컴퓨터에는 다 쿠다가 들어가니까 쿠다 플러스 엔비디아 GPU 이거는 못 참는다 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자들 사이에서 야금야금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외장 GPU계는 엔비디아 천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쿠다 플러스 엔비디아 GPU 가속기의 공식은 데이터 센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관련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이 풀스택으로 말미암아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AI 가속 컴퓨팅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엔비디아의 AI 장악 시나리오를 타임라인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1기는 뭐죠?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함을 통해서 모판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 2011년에 AI 사업부를 창설하고 테슬라라고 불리는 AI 가속기를 최초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관련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고성능의 GPU 가속기를 계속해서 출시해내면서 시장이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2월 GPT 3.5가 공개됨을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이러한 노력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침표는 어디로 찍으려고 할까요? 바로 ASIC, 중문형 반도체의 설계까지도 우리가 맡아주겠다. 빅테크들이요,
엔비디아를 활용하라. 엔비디아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우리한테 와. 엔비디아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빅테크들의 AI 반도체 독립의지마저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엔비디아의 AI 가속 컴퓨팅 사업의 종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의 수요가 여전히 천문학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를 막론하고 이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라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더 달릴 게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GPU의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력은 아직 건재하다. 우리가 누가 넘어졌다고 했니? 우리 아직 건재해. 앞으로도 달릴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 3년 동안은 엔비디아 천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쌓아놓은 인프라가 단단하기 때문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오늘날 이 미칠 듯한 실적은 단순히 AI가 붐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날벼락이 아닙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고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었으며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겁니다. 만약 젠슨 황이 2011년 이 AI 사업부 출범 당시에 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섣부른 객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게이밍 GPU 사업에만 집중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의 영광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요? CEO가 미래를 보는 탁월한 안목을 갖추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때 언젠가 시장이 빵 하고 만개를 하면서 그간의 모든 노력이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꿀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꼰대 기질을 좀 발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러한 엔비디아의 삶의 태도 그리고 사업 태도는 우리 삶에도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의 CEO이죠.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니버스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방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진짜 옳은 방향이고 흔들림 없이 그 옳은 방향으로 정진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진격해 나아간다면 정진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엔비디아의 성공과 같은 찬란한 성공의 빛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말이죠. 어쨌든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고 그 방향이 맞았다면 꾸준히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엔비디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